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예,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상민 해안부 장관 그 해임 건의안 또는 뭐 자진 사퇴 이 문제 가지고 뭐 한 2달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예, 한 달 반 됐으니까요. 네. 예, 참사가 해임 건의안을 일단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민주당이 조금 좀 실기한 것 같고 네. 순서를 잘못 정해서 스스로 지금 모순에 빠져 있고 네. 앞으로 이제 뭐 해임 건의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 공지 사실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탄핵 소추 또 발의를 할지 뭐 그런 것까지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많은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페이스를 잃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해임 건의안을 낸다든지 이랬다면 또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그것이 또 이제 국회가 통과되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하면 또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고 그러면 국정조사 현장에 이제 기관 증인이 되지 않고 또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소추를 당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은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국정조사에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역으로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초기에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뭐 11월 초에 첫째 주에 네.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때도 네.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 그게 합리적 가정일 테니까 그랬다면 대통령은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안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기조를 쭉 보면 그러나 어찌됐든 어찌됐든 그런 경우는 논리적으로든 또 정치 일정상으로든 뭐 야당이 그 다음 단계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시작해 놓고 곧바로 해임 건의안을 낸다든지 또는 뭐 앞에서 파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논리의 싸움입니까? 아니면은 공감의 싸움입니까? 제가 보는 정치는 사실 뭐 민주당의 주장이나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 그 싸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이제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느냐의 문제도 이것을 지루하게 오래 끌고 와서 지금 장관 한 사람은 진퇴 문제로 끌고 와 버리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태원 참사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발생이 되었고 그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만 계속 주제가 되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야당 입장이나 유가족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불러 들여온 것 아니냐. 가령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자진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못 이기는 척 해임을 했다면 그걸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후의 시스템 정비랄지 그다음에 어떤 그때의 진실 규명이랄지 이쪽으로 빠르게 지금 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계속 이상민 장관을 방어만 하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저도 이상민 장관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이든 뭐 도의적 책임이든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라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뭐 무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또 그 정부 입장에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의 그 정도를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소상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갔죠. 그래서 또 국정조사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물러난다고 하는 것이 모든 비난과 또 어떤 근거 없는 주장까지도 몽땅 인정하고 확인하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어느 순간 민주당이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오면서는 오히려 이것은 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뭐 정치적인 이슈는 사실은 누구 말이 맞느냐의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국민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게 미로에 빠진 상태가 되어버렸죠.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하면 네. 사실은 서로 관계를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나왔을 때 하고 12구 참사가 바로 일어나서 행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도 이상민 장관. 기동대가 투입됐어도 못 막았을 거라고 이야기한 게 이상민 장관. 그게 다 10월 30일의 일이에요. 네. 그럼 장관이 그렇게 책임 회피성으로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거기에 들끓지 않을 민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기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신의 발언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그랬으면 빠르게 야당도 마찬가지로 참사 원인 규명을 합시다. 그리고 수사를 하려면 수사를 좀 빨리 해라든가 그렇게 해서 원인 규명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오로지 장관 뭐 또 총리 또 그리고 대통령에게 문제를 계속 묻기 위한 그런 조치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반작용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국조위원 사퇴를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표 수리는 안 받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국정조사는 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해야죠. 여야가 같이. 그렇죠. 결국은 하게 될 텐데. 예. 원래 이게 합의 내용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예산이 또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15일이면 한 이틀 남았네. 네. 근데 뭐 또 이 15일 날 과연 처리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이 처리되고 나면 하나씩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풀려 나가겠죠. 그런데 예산 문제도 보면 하여튼 좀 야당이 너무 숫자만 믿고 너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죠. 네. 근데 해임 건의안에 포결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지금 비례대표로 들어오셨죠. 그 당이 이제 합당하는 바람에 와 있는데 자기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으니까 그냥 그 당에 소속되어 있을 뿐 사실은 같은 입장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그 과거에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새보수당 그쪽에 의원총회에 나가면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의원으로 있던 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상황에서는 나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렇죠. 뭐 21대 총선 끝날 때까지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당이라는 게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은 모임인데 사실은 정당을 같이 할 수 없는 분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뭐 떠나라는 목소리도 있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소신을 제대로 갖추려면 의원직을 버리더라도 당을 떠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보죠. 당에서 그렇다고 뭐 징계를 하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 징계를 했죠. 그런데 네. 지금은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징계를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이제 제명을 해주면 당에서 제명을 해주면 네. 그 사실상은 직은 유지하면서 예, 국회의원 자유롭게 무소속으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해줄 거고 제명은 안 해줄 거고. 그렇죠. 네.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과연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예.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있는지 이제는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죠. 김우겸 의원의 경우에도 보면 예. 원래 당선되지 못했던 분인데 앞에 그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승계한 분이거든요. 예. 그랬는데도 뭐 국민이 당선시켜줬다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저렇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과연 정말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인지도 이제 한번 돌이켜보고 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정치를 오래 하신 정치인으로서 지금 상황이 12월 15일 예산 처리 그리고 그다음에 국조 이렇게 부드럽게 그나마 타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뭐 예산안도 그렇게 되고 국조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예. 아무리 정치가 뭐 어렵게 간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그 목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 뭐 저 굉장히 그 깨질 듯이 해야 또 합의가 쉽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뭐 잘 결국은 합의가 되어서 갈 거라고 봅니다. 법인세도 팽팽한 것 같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특이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 의회 정치에 적응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지금 재정권은 집행권의 그 전속 권한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행정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그 주도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이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시간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이 발언 세월호와 자꾸 비교를 하면서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저 당연히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보다도 국민들 자체에도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을 거고 뭐 그런 내용으로 글자도 문자 메시지 저한테도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함부로 조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유가족 협의회 이종조 대표는 2차 가해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정치인의 2차 가해다. 그분들은 또 이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이런 참사이고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자꾸 활용되면서 사실은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을 더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세월호 사건 때 그 여당의 원내 수석으로서 직접 유가족과 협상을 해서 합의문까지 만들었어요. 그런 경험에서 굉장히 좀 힘든 이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장관 해임 문제로 끌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또 진영 논리로 어떤 진영에서는 권성동 의원님 말씀대로 그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는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을 나무랄 생각도 없고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발 정치하는 분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너무 끌고 가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았습니다. 정치펀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